안녕하세요. 인생 레시피 시간입니다. 이경재 작가입니다.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네요. 한 해 동안 또 은혜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. 오늘은 나의 마음 가꾸기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오늘 하루하루가 감사로 시작되는 시간들인데요. 많은 사람들한테 또 내 자신에게 감사한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한 일을 생각할 때 100가지 감사로도 부족하죠. 오늘 한번 100가지를 세어보면서 감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나의 마음 가꾸기, 내면의 정원 가꾸듯 글을 쓰자 그런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. 나타리 골드버그는 사물의 이름을 불러주어 그 사물의 존엄성을 지켜주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. 제가 상담학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서 스토리 심리학 과정을 수강했습니다. 대학원에서 스토리 심리학을 공부할 때 참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. 학기말 과제로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쓰라고 했습니다.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 또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서 쓰다 보니 내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내 삶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고 또 그 내용을 서로 발표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었고 또한 그 스토리가 연결되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서로 또 눈물도 흘리며 감사하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내 삶을 또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생각하니까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고난 가운데 또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다 승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스토리 심리학을 배웠습니다. 그때 공감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했습니다. 어쩌면 그 과정은 모래알 하나가 들어있는 신발을 신어보는 것과 같습니다.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바닷가에서 또 놀다가 걸어올 때 운동화에 모래알 몇 알만 있어도 잘 못 걷잖아요. 그런데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.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고통을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글을 통해서 스토리를 엮어내는 스토리텔링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고 꿈을 발견하는 놀라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런 글 쓰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되고 또 성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. 또 그런 글을 통해서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이 연결되어서 정원 가꾸는 삶과 같습니다. 가꾸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볼 수 없죠.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고 다듬지 않으면 글도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. 요즘 양재천에 매일 산책을 하는데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. 가로수와 은행잎과 단풍잎이 떨어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수시로 나무를 정비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. 그런 수고가 없다면은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유럽에 살 일이 있었습니다. 오랫동안 살면서 정원 가꾸는 삶을 많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보게 되었습니다. 그들은 정원을 가꿀 때 자기 자식처럼 정성스럽게 가꿉니다. 집 안에서부터 그런 밖에까지 골목까지 꽃을 심고 모든 사람이 오가면서 볼 수 있게 합니다. 그들의 정원에는 어느 집을 가든지 막론하고 아름답게 가꾼 꽃과 과실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다. 담장이 없다시피 한 집 구조로 인해서 매일같이 서로의 행복을 나누면서 밖에서 또 꽃을 많이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.
또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본인의 집도 꾸밀 뿐더러 창밖에 또 담장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지 산책하면서 또 다니는 길이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수없이 숙련된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하죠. 가꾸는 일은 바로 행복의 전달자로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의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. 처음 가서는 꽃집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꽃을 그렇게 많이 심어서 저기다가 채소를 심으면은 식량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. 그러나 유럽의 정서는 정원 가꾸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가꾸고 본인도 물론 행복의 배가 되겠죠. 누군가의 집에서 잔디를 깎는 날은 향긋한 풀냄새로 온 동네가 진동을 합니다.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코끝까지 싱그러워 모든 창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. 오랜 내면의 정원을 가꾼 사람의 그런 마음 씀씀이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.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처럼 글을 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? 글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묘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무의식 속 세계까지 상상의 날개 창의력을 가지고 쓰게 할 수 있습니다. 자라온 추억을 기억력을 통해서 현재의 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미래의 일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. 어쩌면 말과 글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신비로운 그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런 선물을 많은 사람들한테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글을 쓰면서 또 책을 전달하고 낼 수가 있는 거죠.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과 무의식의 세계를 타인으로부터 내게 올 수 있는 선물을 하나는 받는 것입니다.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세계 문학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. 저도 청소년 시기에 세계 문학전집, 한국 문학전집을 수없이 읽었습니다. 왜 그렇게 읽었는지 뜻도 모르면서도 읽었던 그 시간들이 아마 제 인생의 빈 그물에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어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아마 만선의 비결을 그때 느낀 것 같습니다. 이 가을에 추수할 때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? 그것을 한번 스토리텔링을 엮어보아서 또 가까운 친구나 부부나 이웃에게 같이 나누는 그런 가을의 이야기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도 저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내면의 정원 가꾸는 나의 마음 가꾸는 시간.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샬롬.